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사랑하는 친정엄마 덕분에, 사랑하는 엄마 덕분에 완전 그지같은 시궁창에서 탈출을 하게 된 그런 쓰니 한 분 데리고 왔어요. 봅시다. 제목, 정말 많이 사랑했었는데 아이고 이건 뭐 남의 집 기둥뿌리였네. 그래 어쩔 수 없지. 다시 잘 심어줘야지 뭐. 원제, 상대 집안 사정으로 인해 헤어짐을 말했습니다. 지난 몇 년 매번 올라오는 글 보기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 써봐요. 특히 여기는 기혼자가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그런 선배님들의 교훈이 가득 담긴 조언이 듣고 싶으니까 댓글 꼭 부탁드려요. 그러니까 저는 최근 4년 동안 연애한 남친과 헤어진 2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. 상대방은 30대 초반이에요. 뭐 헤어진 이유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 집안의 반대인데요. 좀 더 정확히는 상대 집안 경제 때문에 반대를 하신 거죠. 전 남친은 서울권 대학 졸업 후에 연봉 7천 정도 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죠. 그러나 과거 본인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인해 생긴 빚 약 7천만 원 정도를 대신 갚아주었으며 거기에 본인 학자금 대출이랑 차 할부 등등등 이거 모두 포함해서 3년 전 기준으로 개인 빚이 1억을 훌쩍 넘겼더라고요. 물론 수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갚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6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참 답답하긴 하죠.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남자의 가족들입니다. 나머지 가족들의 경제력이 너무 없는, 진짜 참담한 거예요. 일단 이 남자의 어머니는 결혼 후에 계속 무직, 전업으로 계셨던 분이고요. 아버지는 수입이 매우 적은 일용직을 다니고 계세요. 또 동생도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고 끝으로 살고 있는 집도 그렇습니다. 자가가 아니더라고요. 그리고 저 역시 서울권 대학을 졸업했으며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공기업에 들어왔고요. 현재 4년 차고 연봉 6천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. 또 부모님의 경우 자가에 거주 중이며 현금 자산은 2억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. 아버지는 공직연금 월 280을 수령 중이며 어머니는 아직 일을 하고 계세요. 월급은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. 뭐 그렇다고 저희 집이 되게 부자는 아니에요. 다만 저를 포함해 다른 형제들 모두 완전한 독립을 했고 그렇기에 저 수입들 전부 부모님 당신들을 위해 쓰시기 때문에 저희 모두 취업 후에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 들어간 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오히려 도움만 받았죠. 그러니까 문제는 남자 쪽 집안이 너무 어렵다고 하여 전 남친이 집안 경제 활동의 중심 역할이 되고 있는데요. 이러다 보니까 버는 돈이 자꾸만 집으로 다 흘러 들어가더라고요. 어머니는 자기 큰아들이 들인 카드를 쓰고 월 7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또 아버지는 당신 아들이 빚을 대신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라 여기시며 그렇게 사는 분이세요.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자 부담 전혀 단 1의 지원도 없었고요. 네가 다 갚아라 이거죠. 그걸 떠나서 계속 돈 사고를 치시더라고요. 특히 6개월 전 아들 몰래 카드 빚을 만들어 와가지고 총 800만 원 정도를 또 갚아드렸습니다. 또 전 남친 명의로 할부 구매한 차량도 마찬가지. 전 남친 본인이 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사용하세요. 정말 혼란합니다. 거기다 온 식구 다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그게 아니면 집에 뭔가 일이 있거나 필요한 물건이 생길 경우 반드시 전 남친이 해결을 해야 돼요.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이 집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뭐 고마워하거나 미안한 거 전혀 없고요. 전 남친 본인도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러니 만약 부모님들이 아프시거나 그 외에 뭔가 목돈이 들어가야 한다. 이거는 뭐 안 봐도 뻔한 일이죠. 그런데요. 저는요. 이런 거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. 둘이 잘 버니까 둘이 벌어서 빚도 갚고 같이 열심히 모으면 버는 돈이 적지 않으니까 비록 뭐 엄청나게 풍요롭진 않아도 그전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게 믿었어요.
그리고 전 남친 본인도 그래요. 저를 만나는 동안 아무 부족함 없이 잘 대해줬고 데이트 비용의 경우 늘 반반씩 부담을 했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앞에선 경제적으로 힘든 내색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소소하게 서로 선물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 이런 연애를 4년이나 했습니다. 이렇듯 이 남자와 만난 기간이 오래되었고 또 전 남친도 저와의 결혼을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래 이 사람을 소개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전 남친 집안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부모님이 반대를 하십니다. 특히 저희 엄마는요 완전 결사반대를 하시더라고요. 절대 죽는 한이 있어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남의 집 가장은 빼오는 게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. 같이 죽는다고. 물론 저도 그냥 있진 않았고 이런 부모님을 설득을 해봤지만 이게요 오죽했으면 그토록 저한테 다정했던 저희 부모님이 가족인지 전 남친인지 선택을 해라. 그래 좋다. 네가 정 그렇다면 엄마 아빠도 더는 말리지 않을 테니까 연을 끊고 가라. 이러셨어요. 근데요 절대 빈말을 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뭔가 덜컥하고 겁이 나더라고요. 특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사랑 정말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렇게나 반대하는 엄마 당연히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. 저를 진심으로 위하시는 분이니까요.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 순간 저도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. 엄마가 자식인 나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저 역시 엄마에게 이만큼이나 애틋한데 이런 제가 내로남불처럼 전 남친한테 너 부모님 경제지원 완전 끊고 살아라?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천륜이니까. 또 물론 그래봤자 절대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. 그래서 저 혼자 몇 날 며칠 동안 엄청나게 고민을 했죠. 그러다 결국 이 남자에게 모든 걸 다 터놓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. 원래 이 남자 그래요. 평소 자기 집안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심한 사람이라 이런 대화 그때 무척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때는 저도 너무 다급해가지고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여하튼 물었죠. 매월 집에 들어가는 고정비가 정확히 얼마냐, 앞으로 우리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. 야, 남도 아니고 가족이 힘들다면 당연히 도와주고 말이야.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지. 너처럼 이렇게 겁부터 먹어가지고 손부터 그으려고 하는 태도 그 참 나쁜 거다. 너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. 왜 이래? 야, 반대로 너희 집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나는 네가 말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하면서 도왔을 거야. 등등등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. 우리의 가치관이 전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말이죠. 즉 저는요 우리들만의 새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남는 잉여분으로 그분들을 돕는다 이런 건데 이 남자는 그게 아니라 원래 있던 가족들 틈바구니에 제가 새로 추가되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우리만의 가정을 꿈꾸며 이 남자와의 결혼을 생각했던 저는 긴 고민 끝에 그냥 이 사람을 놓는 게 옳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네 그래요. 저희 엄마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. 여하튼 결정을 내린 후 바로 헤어짐을 통보했는데요. 이 남자가 이때 저한테 많은 실망을 했나봐요. 이토록 계산적인 사람이었어? 야 진짜 몰랐네. 그동안 속은 거 참 소름 돋고 이거 배신이다 배신! 이러더라고요. 지방방송 끄세요. 맞아요. 저도 압니다. 제가 속물이라서 이 사람의 가정 환경까지 끌어안진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이기적인 나쁜 년이 되기로 했습니다. 여하튼 그래요.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러모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요. 또 평소 외로움을 되게 잘 타는 이런 제 곁에 항상 있어주던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 지금도 눈물 나고 아무래도 제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아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아직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돌이킬 마음도 없으니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답이겠죠.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되어야 다 잊혀질까요? 그게 너무 궁금해요. 힘들어요. 댓글 1번 써니 이기적이고 속물인 건 바로 그 남자입니다. 아니 망할 거면 그냥 지 혼자 쳐망하든가 왜 멀쩡한 여자까지 시궁창에 쳐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요?
어? 그 남자가 쓴이랑 왜 4년이나 사귀었는지 알아? 호구라서. 호구니까 네가 벌어온 돈 싹 다 빨아먹고 거기다가 네 노동력까지 땡겨 쓰려고 그랬던 거요. 그런데 세상 현명한 너희 어머니가 딸내미 인생 망하는 거 온몸으로 막아준 거니까 평생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라. 알았냐? 대댓글.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야. 지금 장난 때리냐? 막말로 이 여자한테 돈을 뭐 빌린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 빚도 그 남자가 다 갚았는데 뭐가 문제요? 2번. 나이 30 넘어서 빚 왕창 있는 놈이 게다가 자기 집안 기둥뿌리라 미래도 없는 놈이 멀쩡한 여자 데려다 결혼하겠다는 게 미친 거지. 정말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냐? 야, 너 전 남친이지? 3번. 아니 그게 뭐 어때서? 늘어나는 빚도 아니고 고정된 6천일 뿐인데 이거 그냥 둘이서 금방 갚으면 되는 거고 또 상대 아버지 어머니 직업까지 보는 거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제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네? 맞잖아. 부모님 생활비 여자도 자기 친정해주면 되는 거고 아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 거요?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돈이랑 결혼하지? 4번. 얘 뭐야?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. 너 진짜 전남친이야? 여하튼 뭐? 그게 고정된 빚이라고? 아니 누가 그러는데? 당장 글만 봐도 그래. 수개월 전 카드비 터지고 그 와중에 아들 명의 차 엄마가 끌고 다니는데 각이 안 나오냐? 너야말로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 맞는지 의문이네. 2번. 나는 아가씨보다 15년 정도 더 많이 산 아줌마인데요. 그래요. 잘 알아요.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. 얼마나 아프게 했어. 그런데 말이죠. 진짜 딱 몇 년만 더 지나도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. 그때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거였구나. 까딱 잘못했으면 인생을 통째로 조질 뻔했던 거구나. 라는 거 말이죠. 내가 너였으면 솔선수범했다. 이거 그냥 개소리예요. 말은 누구나 쉽게 하죠.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. 지는 그저 같이 있으면 같이 갚으면 쉬울 줄 알았던 겁니다. 그러니까 결혼도 엄청 고팠겠죠. 잘 생각해봐요. 현실을 직면 시궁창을 피하게 했다는 현명한 여자한테 속물이라고 표현하는 남자가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?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? 만약 지 말대로 지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고생시킬 수는 없지 이러면서 하다못해 놓아주는 척이라도 했을 겁니다. 그러니 극구 반대해준 엄마한테 늘 감사하세요. 효도하라고. 3번. 끌끌. 속물은 무슨? 만약 쓴이가 속물이라면 저 자식은 썩은 시궁창물이요. 전문용어로 핫설물이죠. 4번. 어이고 이 아가씨야 참 울 일도 많다. 어서 정신 좀 차려 정신. 지옥불에 기어 들어가는 걸 엄마가 당신 목숨으로 겨우 돌려놨더니 아직도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자빠졌네. 야 지금 네가 사는 그 꽃밭이 그냥 만들어졌겠냐? 내 장담하는데 너 그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숨쉬는 거 빼고는 그 집 빚 갚아주며 살다가 죽었어. 그것도 뭐 그냥 편하게 죽는 줄 알아? 절대 아니지. 죽을 때까지 피눈물과 피똥만 싸다가 골로 가는겨. 그런데 사랑 타령이라니 끌끌끌 어이가 없네. 여하튼 저딴 놈들 결혼 어떻게 하나 했더니 바로 너 같은 호구가 있어서 하는 거였구만. 그렇구만. 그런 거였어. 5번. 보면 꼭 그래요. 찐 속물들이 멀쩡한 상대방한테 이런 그지 같은 속물 라이팅을 하더라고. 만약 쓴이가 자기보다 빚이 많았으면 그랬다면 과연 결혼하자고 했을까? 결혼은커녕 애초에 사귀지도 않았을까요? 지도 지한테 이득인 거 이미 다 계산했으면서 졸라 쿨하게 아는 척하는 거 왜 이렇게 찌질하냐? 끌끌끌. 그리고 양심도 없어. 그게 있는 놈이라면 지 사정 뻔히 알고 있으면서 결혼하자! 이런 소리는 차마 못했겠죠. 끌끌끌끌. 그렇죠. 참 그지 같습니다. 다행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제 그 부각이랑 여러 가지 제가 이게 소개해드린 거 기억들 나시죠? 광고했던 거. 지금 이게 그 선배가 유튜브로 그 판매 할인 방송을 한답니다. 조금 있다가 7시, 지금 7시 넘었겠네요. 7시 20분 정도부터 한다는데 제가 주소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. 고정 댓글에. 거기 가셔가지고 방송 보시면서 필요한 거 사시면 돼요. 특히 방송 시간 동안에만 그 각종 여러 가지 농산물들, 우리 농산물들로 만든 굉장히 질 좋은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거를 할인한다고 하니까 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좋겠어요. 뭐 쌀, 잠깐 볼게요. 뭐뭐 있는지.
쌀, 그 다음에 뭐 말린 꽃감, 꽃감 말랭이, 그 다음에 생강 진액, 또 티파클링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새싹 보리 분말이나 뭐 랭강, 생강, 레몬청 등등등 다 이거 사회 기업이 만든 거고 굉장히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. 품질이 다 보증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가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. 저도 놀러 갈 겁니다. 조금 있다가 우리 거기서 봐요. 아시겠죠? 7시 한 20분쯤에 이 영상 보고 나서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링크 달아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